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발을 디딘 1885년. 그리고 120여 년. 과학자들은 갈라파고스의 핀치와 아프리카 동남쪽 호수의 물고기 그리고 인류에게서 공통된 유전자를 찾아냈다. That suggests that there are some common principles to building a face that is shared, that were present in the last ancestor of fishes and birds and humans, that is still shared by this species. 공통된 유전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윈이 찾은 진화의 비밀. 이제 생명체를 분자 단위까지 관찰하는 도구를 갖추고 진화의 블랙박스를 풀어가고 있다. 끊임없는 비판과 논쟁을 이겨내고 생물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확고히 자리 잡은 진화론. 다윈이 진화론을 펼치기 위해선 비글호를 타고 길고도 먼 항해를 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생물학자들의 항해는 각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진다. 압사노프 박사는 다윈 핀치로도 불리는 갈라파고스 핀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윈이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추정한 데 비해 그는 각기 다른 부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This is crucial for us. In turn, what we're collecting, the data we're collecting from developmen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o explain why these beaks look differently from each other, and perhaps it will also help us to explain how many different variations are out there and how many variations are possible from kind of this bioengineering perspective,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genetics. 갈라파고스 핀치는 진화론의 가장 유명한 예다. 다윈이 처음엔 모두 같은 종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흡사한 모습의 핀치들은 조금씩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수백만 년 전 한 종류의 핀치가 갈라파고스로 이주한 후 경유된 섬의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하며 서로 다른 먹이를 먹게 되어 부리 모양이 각기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종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파악하고 진화론으로 설명했다. 지구가 탄생한 때는 45억 년 전. 태초의 지구는 대단히 뜨겁고 산소도 없는 악조건이었다. 32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생명이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를 멈추지 않았고 그만큼 다양한 생물종이 우리 별 지구를 채우게 되었다. 모든 생물종은 하나의 뿌리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진화론의 중요한 내용이다. 19세기 말 해켈을 중심으로 한 해부학자들은 동물들이 형태와 기능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다윈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물종의 외부 형태를 통해 진화의 궤적을 추정했다. 그런데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수많은 생물종으로 진화하며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생명체 내부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온 것일까? 1859년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얘기했을 때는 형태만 보고 얘기했습니다. 즉 어떻게 모양이 바뀌고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와서는 생물학자는 세포 안에 어떠한 유전자 정보가 담겨있길래 저런 모양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저런 형태로 남아있는지 실질적으로 분자생물학 유전학을 이용해서 그 안에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가장 큰 진화로서는 도구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세포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2003년 4월 과학 전문지 네이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50년 전 제임스 노아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제출한 한쪽짜리 논문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DNA X선 사진을 분석해 구조를 설명한 논문이었다. DNA의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유전 정보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이며 이는 진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했다. But mutations are occurring all the time in our DNA. So I think at that simplistic level, it certainly supports the general Darwinian concept of evolutionary change. 과일 가게의 유전자 연구에 숨은 공로자가 있다. 생물의 진화를 진행시키는 것은 유전자. 유전자 연구는 진화론의 제2막을 열었다. 과일 가게의 숨은 공로자는 초파리. 수명이 짧아 세대 교체가 빠르고 키우기 쉬워 유전학 실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다세포 생물이다.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루이스는 초파리 베아의 세포 하나가 머리와 몸통, 다리, 날개로 자라나도록 명령을 내리고 조절하는 유전자임을 밝혀내고 호메오박스 유전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메오박스 유전자로서 이제 불리게 되는데 180개의 염기 서열을 가지는 유전자로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공유하게 있는 유전자입니다. 초파리 베아의 전후축을 결정하는 염기 서열은 포유류의 척추와 골격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에도 같은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즉 유사한 염기 서열이 아주 동떨어진 종에서도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게끔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진화의 증거가 된 호메오 유전자의 발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호메오박스 유전자가 발견됨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만 되었던 진화에 대한 하나의 생각이 실험실에 옮기게 되면서 진화 발생 생물학이 또 하나의 분야로서 이 실험을 토대로 하는 그런 하나의 진화 발생 생물학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윈은 동식물의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진화의 과정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실험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추가되었다. 발생학자 게링은 대담한 실험을 시도했다. 그는 초파리와 쥐의 눈이 발생하는 것을 조절하는 유전자 팍스6를 발견했다. 초파리의 겹눈 발생 조절 유전자를 생쥐의 배아에 이식시키고 쥐의 팍스6 유전자를 초파리 배아에 이식시킨 후 주의 깊게 살폈다. 눈이 없어진 초파리에다가 똑같은 유전자에 쥐에 있는 유전자를 다시 넣게 되면서 그 눈이 다시 되살아났다. 즉 눈에 관해서는 팍스6라는 유전자가 모든 동물의 같은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갤린의 가장 큰 업적이 되겠고 어떤 마스터진으로서 결정된 유전자들이 있어야지 그런 하나의 형태 형성을 만들면서 이 초파리에서부터 사람까지의 공통된 그런 유전자 서열이 있다는 아니면 유전자의 그런 그룹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초파리의 유전자로도 쥐는 정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었다. 초파리 겹눈 유전자나 쥐의 팍스6 유전자나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게링은 팍스6와 같이 여러 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마스터 조절 유전자로 이름 붙였으며 이후 약 1000가지의 마스터 조절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나 그런 거는 다 이 마스터진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고 마스터진에 의해서 하나의 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물종 내부에 있는 같은 유전자가 어떻게 생물종마다의 차이를 만드는 걸까? 압사노프 박사는 칼라파고스 핀치의 불이 발생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밝혀냈다. 다윈 핀치로도 불리는 갈라파고스 핀치는 부리 모양에 따라 13종으로 분류된다. 실험을 통해 핀치의 수정란이 발생할 때, 즉 핀치의 배아에서 조절 유전자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 유전자는 뼈 형성 단백질 그룹에 속하는 BMP4. 압사노프 박사는 핀치 배아에서 BMP4 유전자가 활성화될수록 부리가 넓적하고 우묵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BMP4 is a member of a family of molecules called bone morphogenetic proteins, and as the name suggests, its role is to regulate skeletogenesis. That is, it is involved in controlling cells which want to become skeletal cells, like bone cells, cartilage cells, connective tissue cells. Those are the cells which are regulated by BMPs, including BMP4. 300만 년 전 갈라파고스에 도착한 한 가지 종류의 핀치에서 분화됐다는 것이 다윈의 설명이다. 그중 남과 아주 조금 다른 부리를 가진 변이들이 각 환경에서 자연 선택되고 세대 유전되어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고 열세종으로 분화됐다는 것이다. 압사노프 박사의 연구는 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세대 유전된 진화의 과정을 유전자에서 찾은 것이다. 땅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는 두 종의 핀치를 비교해보자. 핀치 중 가장 부리가 큰 땅 핀치에게서 BMP4 유전자가 더욱 짙게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In Darwin's finches, BMP4 appears to regulate primarily two dimensions. It's the depth of the bill, the depth and the width of the bill, and those are apparently somehow tied because if we modulate BMP4 activity in the chicken embryo, which is our extended, our model system in which we do experiments, we can upregulate both the depth and the width simultaneously, but the length appears to be unaffected by modulation of BMP when we try to change BMP activity. 부리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전자는 칼모듈린. 비교적 짧으면서 넓적하고 깊은 부리를 가진 땅 핀치와 길고 날카로운 부리의 선인장 핀치를 비교해보면 칼모듈린 단백질 활성도가 부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길쭉한 부리를 가진 선인장 핀치도 BMP4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땅 핀치 역시 칼모듈린 유전자가 있다. 만약 비활성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부리 모양은 달라질 것이다. Because remember, before a finch is even accessible to selection, before finch has a chance to compete, it has to be made differently. The different beaks have to be made differently using different molecules. And so in a sense, what's changing over time is this program that actually builds beaks in this particular case. So understanding on the molecular level what kind of changes occurred in DNA that led to particular changes in the regulation of particular molecules like BMP4 and calmodeling, and how these changes in regulation led to like how the cells responded to that, how tissue responded to that, how the beak morphology is actually ultimately changed. So all that is what we're trying to understand. 아름다운 자태를 가져 관상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시클리드는 2,000종에 이른다. 주로 아프리카 동남쪽 호수와 강에 사는 시클리드들은 바위나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에서 그에 따른 다양한 먹이를 먹으며 살아왔다. 시클리드도 갈라파고스 핀치처럼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야생 상태에서 먹이 먹는 그 종류에 따라서 입모양이라든가 그런 구조가 조금씩 틀리죠. 2,000종이 넘는 시클리드의 입과 턱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바로 핀치의 부리를 조절하는 BMP4. 육식성 시클리드의 좀 더 단단한 턱에 BMP4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BMP4 is expressed in developing cranial structures, jaws and skull, other facial structures in all the vertebrates so far studied, in all birds, in other species of vertebrates, animals with the backbone such as mammals like ourselves, fishes. There is this really nice related story in cichlid fishes in which BMP4 also was a crucial molecule. That basically tells us that the story of BMP4 is going to be applicable to all vertebrates, perhaps many other animals as well. 아프리카의 민물고기와 갈라파고스의 새가 같은 기능을 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다. 모든 생물이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다윈의 믿음이 유전자로 입증되고 있다. 물론 사람에게도 BMP4 유전자가 있다. 연세대 정한선 교수팀은 BMP4 유전자가 TBX3라는 유전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등배축을 형성하며 이 축에 따라 몸통의 팔과 다리 및 젖샘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밝혔다. 네, 그러니까 등 쪽과 배 쪽의 경계선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이 BMP4의
요맨 마지막 라인이 사실은 그 등과 배의 경계선을 이루는 겁니다. 정 교수의 연구는 팔다리와 유방이 엉뚱한 곳에 치우쳐 태어나는 선천성 유전병을 치료하거나 사고로 손상된 신체 기관을 재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사람에게서도 BMP4는 턱과 안면 형성에 관여한다. 또 다른 역할이 밝혀진 것이다. 장차 나중에 수염이 만들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이 척추 쪽에 이제 BMP4가 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턱의 형성과 팔다리의 위치 설정 등 BMP4 유전자는 생물종의 발생 과정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의 명령을 내리는 마스터 유전자다. 초파리에서부터 사람까지 모든 동물들은 BMP4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발생에서도 BMP4 유전자는 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턱 이상으로 치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BMP4 유전자의 발생 시기의 발현 조절 및 계속 이 성장을 유지하는 데의 조절,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 방지, 특히 그 뼈의 그 골다공증에 대한 방지도 BMP4로서 이루어집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모습인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걸어 다니는 게 꼭 사람 같아요.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8%가 동일하다. 하지만 그 유전자가 내리는 명령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와 특성을 갖는다. 인간과 침팬지 각각은 다른 정보가 담긴 진화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물종의 블랙박스를 조력장난감 레고로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집이라는 그런 모양이 있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조각들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같은 조각들이 들어간다면은 그거를 마스터진으로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비행기 날개 벽지라든지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해서 아주 특이한 그런 하나의 그 조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각들은 그 생물의 특이한 어떻게 보면 특성을 가진 하나의 유전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 속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 조각의 형태는 단순하고 비슷한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특이한 모양의 조각들이 있다. 안 붙여도 돼. 자동차와 기차로 포장되어 있는 조립 장난감을 열어 비교해보자. 같은 조각은 공통된 유전자, 다른 조각은 각 생물들이 확보한 특질 유전자로 볼 수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생물에게 공통되게 존재하는 마스터 유전자. 즉 BMP4 같은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의 작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같은 조절 담당이 수많은 스위치를 정교하게 조절하여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 만들었어요. 몇 가지 색깔과 모양의 조각으로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를 만든다. 조립 방법만 잘 생각해낸다면 여자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생물종의 진화는 유전자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을 조합해 무한히 다채로운 형태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진화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is that evolution is always leading from simple to complex. It's kind of progressive in some sense. Well, it's obviously true in some sense that if you look at broader picture, the animals are becoming more complex. They have more different cell types inside their bodies, more different organs. In any particular level, if you compare different species, the evolution can go anywhere. 사람들은 인류의 유전자 수가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진화란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발전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The thing I would want most to get across is that a lot of people think about evolution still in the way Darwin's grandfather would have thought about it, a progression up and up,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Now, Darwin understood
and could explain how you could start with simple things and get them more complex.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y're not getting better and better morally in any way. Reproductive success has nothing whatever to do with what we regard as moral goodness or even intellectual goodness. It all depends on the environment and so on. 다윈은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형태를 변화시키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밝혔다. 서식 환경과 먹이, 생물종의 형태를 관찰하며 찾아낸 진화의 방법은 생물종 내 개체들 중에 나타나는 변이와 그에 대한 자연 선택, 그리고 세대 유전으로 요약된다. 지구상의 다양한 모든 생물종이 태초의 공통된 뿌리로부터 진화를 통해 분화됐다고 설명한다. 그의 이론은 후예들에 의해 거듭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이 던진 질문은 생명체 내부로 향했다.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진화의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유전자에서 일어나 형태가 달라지고 기능이 변화하는 것일까? 어떤 한 종류 새의 유전자가 300만 년 동안 어떻게 외부의 변화를 수용하고 반응하여 갈라파고스 핀치 13종으로 진화하였는지 다윈의 후예들이 밝혀내고 있다. And so the mechanics of evolution worked during embryogenesis. And so these mutations in genes that give rise to different proteins actually start to have their impact when the animal is an embryo. So that's why studying embryogenesis, which is what we call developmental biology, and evolution come together. And over the last, I guess, 20, 30 years, there's been an increasing understanding of evolution from studying development. Essentially, with evolution, you have an infinite variety of organisms. 오늘날 수많은 생물종 중의 하나로 우리들 자신이 있기까지 생명체 내부에선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 진화의 과정은 지금 현재에도 세대를 이어 진행 중이다.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수많은 생물종으로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하다. 다윈은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 생물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에 의해 DNA에 새겨진 진화의 정보, 그 블랙박스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